여러분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질문 주셨는데요. 각 스텝마다 어느 정도 트래픽 혹은 성과가 나와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좋을까요? 기준은 설정하기 나름인가요? 네, 설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거를 너무 난해하다 그러면 그 시점에 투자자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 스텝까지 가기 위해서 자사의 힘만으로는 힘들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투자를 받으셔야 될 텐데 투자자들은 되게 명확하게 계속 원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스텝으로 가기 싫어도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투자자들과 함께 상의하시기 되게 적절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타겟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질문도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타겟팅 추가 설명을 좀 주시면 저도 좀 추상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용님 질문이 요새 역기획을 통해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플랫폼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팁이 궁금합니다. 네, 방금 강의 내용에서 플랫폼 서비스는 닭과 달걀을 봐야 된다와 같이요? 너무 난해하시다. 어려워요. 플랫폼 서비스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돈을 뭘로 버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돈을 버는 방식이 뭐냐가 일단 정해져야 되고, 근데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매치메이커스나 아니면 플랫폼 레볼루션 같은 플랫폼 다루는 책들을 보면은 이게 어느 한쪽은 차 있어야 이제 양쪽 균형이, 양면 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점을 확 끌어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로 일단 사용자를 다 끌어온 상태에서 상점이 붙는 형태를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달걀을 먼저 다 끌어온 다음에 닭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할 때 그런 수익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중요시하는 전략은 뭔지, 이 두 가지 바라보시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이제 역기획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UI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UI를 만든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고 왜 이 방식을 택했는지 그걸 추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UI 흐름 다 정리해봤자 우리 서비스에 못 써요. 그건 진짜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역기획을 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가는 피드백 서비스를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블로그에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갑자기 찾아가서 피드백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콘텐츠를 남기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연호님 또 질문 주신 게 고민인 부분이 있으시다고. 기획 동기 부분이 사실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한 아이디어와 서비스다 보니까 설문이나 사용자 인터뷰, 객관적인 유저 서비스 사용 실태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강하게 기획 동기를 어필할 방법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제3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비스가 새로 나왔을 때 그 전에 설문조사로 만약에 이거 되게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예스 하잖아요?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항상 공감했는데 안 나온 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캐치했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 진짜 프로토타이핑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편하다 불편하다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호님이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누군가가 동의하고 박수치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요. 작고 심플하게. 그래서 누가 써보고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약간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에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고 이거 뭐야? 누가 써? 했는데 다 그거 쓰고 있고 나도 쓰고 있고 이렇게 된 것도 되게 많고, 이 서비스 나오면 대박이겠다, 진짜 좋겠다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 서비스 되게 좋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안 돼요. 저도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기획 동기를 어필할 만한 방법을 추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실험을 해서 프로토타이핑 결과라던가 아니면 진짜 사용자 유저 인터뷰를 유저가 사용해보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퍼 모업 테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의 일상 속에서 그냥 쫓아가면서 그냥 알림을 내가 폰이다 생각하고 직접 줘봐도 되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미를 만들어서 데이터화 시키거나 치화해서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은지님 질문
질문 있으시네요. 직쿠터 같은 서비스는 앱 내에 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직쿠터를 반납하는 순간 즉시 결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앱 내에 카드 정보를 아무 서비스나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직쿠터라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서비스라면요, 일단 앱 내에 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PG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G를 계약을 했을 때 아마도 처음에 가입했을 때를 가만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보통 카드 결제하는 그 카드 결제 UI가 안 뜨고 빵꾸 뚫어놓고 거기 카드 번호 입력하셨을 거예요. 그 정보를 PG사에 전달을 했고 PG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거기에 호출만 하면 저장 그 결제가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PG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미님 추가로 답변 주셨네요. 얼리버디를 통해서 다뤄주신 일정 설정과 예약을 남녀노소 누구에게 한 번에 제공한다는 범위가 넓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타겟팅을 좁히게 되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력이 어떤 인사이트에서 나오는지 궁금했다고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력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페르소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페르소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를 옛날 초창기에는 인류학적 정보들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나이, 성별,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다 보니까 항상 페르소나가 어떻게 나오냐면 20대 여성, 트렌디함을 좋아함 이런 식으로 나왔거나 30대 워킹맘, 뭘 운동을 좋아함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서비스에 쓰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만 쓰는 서비스를 만들 건 아니니까. 근데 페르소나 스펙트럼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은요, 상황적인 부분이 같은 거를 하나의 페르소나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아티클에 쓰여있는 예시가 손이 다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쪽 손에 아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셋 다 손을 못 쓴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동일한 스펙트럼의 페르소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 보편성을 가진 정보를 통해서 정말 다수에게 의미 있는 페르소나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는 그게 더 서비스 기획하는데 현대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타겟팅을 바꾸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주문 중개 플랫폼 같은 진아킴님, 주문 중개 플랫폼 같은 정보 제공 중개가 목적인 유저 액션이 많이 없는 플랫폼에서 서비스 기획 시 기획자로서 사용성, 성공 지표 등을 어떤 걸로 측정하는지 하는 게 좋을까요? 해당 기획이 유의미한지 성공했는지 판단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백오피스 프로덕트 기획 시의 성공 지표 수립도 어떻게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 요즘 요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중개 플랫폼이면 사실 주문 쪽에서 하는 고민이 항상 그거거든요. 나는 주문서예요. 근데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건 주문서 UI나 주문서의 어떤 형태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결제 수단이 빨리 처리됐는지나 아니면 이 상품이 정말 매력적인지가 너무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문은 무슨 지표를 가져가야 되냐?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떠한 형태의 상품이나 거래나 거래 양이 늘어나도 안정성 지표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 주문의 매트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그로스하는 성과 지표는 아닐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서비스가 가야 될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이 주문서 서비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지표라는 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 있었는지를 보려면 약간 치환하는 방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들여놨는데 이거가 판매가 되냐 안 되냐를 우리 지표로 가져가면은 우리 지표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업의 지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나 카테고리나 상품이 판매돼도, 아니면 벌크의 양이 늘어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표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백오피스 프로덕트 기획 시의 성공 지표 수립도요. 이거는 우리 고객이 누구냐를 기준을 바꿔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엔드 유저, 이거 결제하고 이 사람 있죠. 이거 유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을 하려고 하면 종종 백오피스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품 등록하는 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유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등록하는 유저가 우리한테 셀러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느 비즈니스에 기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뭔가 상품 등록하는 데 뭔가 추가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현업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지표에 우리가 우리 성과도 같이 녹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고민 많이 하고요. 제가 더 잘 정리하게 되면 언젠가 내가 특강
팟빵을 다시 할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저도 맨날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저도 뭔가 생각이 잡히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7월에 도그냥 라이브, 도그냥 TV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아이디어로 또 만나요. 네, 지금까지 도그냥이었습니다. 안녕.